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한 발짝 다가가는 저는 이대리 이은지고요. 이 시간 함께 하실 주식 멘토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퓨처온의 이용준 멘토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9월장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지막에 좀 아쉽게 끝나다 보니까 네. 사실 9월 한 달도 쉽지가 않았는데 더욱더 쓰라린 마음에 이렇게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늘 사실 기대를 하고 항상 네. 우리가 출발하는데 우리는 장은 역시나 아직은 굉장히 펀더멘털이 미약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금투세 인하에 대한 이슈도 있고요. 미국 대선에 대한 이슈도 있는데 필요 이상으로선 반도체주가 굉장히 고전을 면치 못한다 이런 이슈 때문에 지수는 여전히 2,600을 뚫지 못하고 있습니다. 답답한 현실을 인지를 하고요. 하지만 지금 이럴 때일수록 바닥에 있는 종목 중에 좋은 종목들을 좀 선점하는 전략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우선 10월, 11월, 12월 이제 하반기 3, 4분기와 이제 4분기 실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선 올라 있는 종목들보다는 바닥에 많이 우량하지만 바닥에 있는 종목들 좀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수의 상승이 언제쯤 나올지 저도 좀 궁금하긴 한데 우선 제가 생각한 기점은 금투세에 대한 이슈가 확정될 때 그리고 미국 대선 일정이 어느 정도 이제 유곽이 나올 때쯤이면 우리나라 증시도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큰 틀은 금리나 빅샷은 한 번 했고 11월과 12월에 또 한 번의 빅샷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금리 인하 있고 환율에 대한 이슈 있고 유가에 대한 이슈 있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저는 우선 금리 인하 이슈 하나만으로도 증시는 부양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조금 심리가 불편하시고 또 미국 주식도 많이 하고 계시지만 미국 주식은 또 환율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너무 또 과비중하지 마시고 국내 증시를 하시는 분이라면 우량하지만 굉장히 많이 빠져있는 지수에서 많이 빠져있는 종목들 지금부터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을 해서 하반기 때 좀 꽃을 피우는 전략 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을 바라볼 때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되는 세 가지 요소들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금리, 환율, 유가가 다 내려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9월 마지막 장 이렇게 좀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그 대표적인 이유를 좀 아시아 증시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 키워드로 중국 관련된 종목들은 오늘 잘 갔다라고 이렇게 뽑아봤는데 네. 사실 오늘 상해 종합지수가 7%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이제 지준율을 인하하고 또 소비 관련된 진작책을 이렇게 내다 보니까 맞아요. 이쪽으로 매력도가 쏠리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우리 국내 증시 좀 체력이 너무 약해지는 거 아닌가라는 맞아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우려감 갖고 계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한마디 해주시죠. 네. 중국 증시는 지금 굉장히 부양을 하고 있죠. 첫 번째로는 유동성을 풀고 재정 정책까지 쓰겠다는 중국 정부의 강력한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렸기 때문에 급등이 나오는 거고요. 게다가 기준금리뿐만 아니라 각종 정책 금리까지 인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바닥에서 먹혀가지고 급등이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전혀 그게 지금 반응이 없거든요. 다만 중국 증시가 급등이 하니까 중국 관련 종목인 네. 소비자인 화장품주하고 화학주들이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두 가지 생각입니다. 우선 바닥에 있는 화장품과 화학주들은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 또 바닥에 선점하신 분들은 수익 대응하시면 될 것 같은데 중국 증시를 굉장히 오랜 기간 보고 우리가 느껴보고 또 경험해 보면 이게 꼭 굉장히 좀 확단하긴 좀 어렵다. 물론 증시가 그렇긴 하지만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특히 확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선 시간이 좀 걸린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이게 진실인지 아니면 말 그대로 지금 상황에서 그대로 반등이 나오는 건지를 단발적인 건지 중기적인 건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침체에 빠진 내수를 살리겠다는 중국 정부의 의지가 지금 먹혀 있다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관련주로는 우선 화장품 관련주들 상승이 나오고 있으니까 화장품주도 바닥에서 괜찮을 것 같은데 매매하는 성향의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역배열인 종목 또 바닥에서 올라간 종목이 완전 정배열로 돌아설 때까지는 잘 안 보는 트레이더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화장품주 좀 대표적인 종목 말씀드리면 코스맥스하고요.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정도 그러니까 화장품의 시총이 큰 대장주 정도로 우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화학주 중에서는 롯데케미칼, 대한유화, 롯데정밀화학 정도 보시면 좋은데 이게
우리의 생각을 할 때 이게 앞으로 계속 올라갈 거야. 중국 증시 부양하면 계속 갈 거야. 이런 접근보다는 우선 바닥에서 올라가고 있으니까 요거에 대한 대응을 하시고요. 하지만 진짜인지 아니면 중장기적인 흐름인지 단기로 끝날 건지는 시간을 두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우선 중국 정부의 정책은 지금 먹혀 있는 상태다 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중국 관련된 종목들 보실 때 화장품과 화학 섹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장기적으로 보셔도 괜찮다.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종목이라면 이 종목들은 집중해보자라는 점을 짚어주셨는데 오늘 제가 키워드로 좀 자막이랑 같이 들고 온 내용은 국내 상장 중국 기업을 네네. 한번 들고 왔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네네네. 급등은 나왔지만 맞아요. 대부분 종목들이 다 동전주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좀 접근을 해봐도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앵커님 보실까요? 굉장히 좋은 그 지적이신, 아니 좋은 그 코멘트 같은데 왜냐하면 앵커님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의 포인트가 이걸 해봐도 될까? 동전주의고 굉장히 많이 빠졌다 올라갔던 종목인데 오늘 같은 경우는 흥성그룹이라는 종목이 대표적으로 상한가를 들어갔긴 그쵸. 했거든요. 이게 상한가 들어갔지만 종가가 392원입니다. 그리고 주식을 오래 하신 분 아시겠지만 예전에 차이나 관련주도 굉장히 많이 상장해 있었거든요. 대표적으로 뭐 차이나 하오란, 뭐 차이나 그레이트, 뭐 등등등 있었지만 지금 시점에서 지금 남아있는 차이나 관련주도 거의 없거든요. 그때 기사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회계에 대한 부분, 또 분식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국내에서 문제가 되면서 다 상장 폐지됐던 걸로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바닥에서 올라온 형성그룹이 상한가 들어갔기 때문에 내일도 더 갈 거라고 단기적인 공략을 하시는 혹시 트레이더가 계시다면 정말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 들고요. 이게 392원짜리가 1,000원 된다 이런 접근보다는 우선 과거에도 이력이 있으니까 제가 이제 지금 이 그룹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과거의 이력을 통해서 지금을 본다면 그런 위험성이 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형성그룹 상한가 들어갔지만 현재 392원이고요. 분봉으로 보시면 상한가를 짧은 시간에 바로 굳힌 건 아니고 보시면 장 막판까지 올리다가 마지막에 굳힌 거거든요. 이런 상한가는 아주 강하다 이렇게 보기는 힘든 게 상한가를 가장 빨리 굳힌 종목 또 굳히고 풀리지 않은 종목이 강하다 할 수 있는데 장 막판까지 계속적으로 횡보하다가 올라갔기 때문에 강한 상한가는 아니다를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동전주다 이것도 인지하시고 중국주다 이렇게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라면 접근보다는 우선 관망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단기 공략이 굉장히 힘든 장이거든요. 저는 사실 단기 공략만 하는 전문가 중에 한 명인데 최근 단기 공략이 굉장히 힘들어요. 네. 장 초반 강했지만 장 후반에 다 밀리고 맞아요. 윗골이 다 달리고 오늘 2차 전지도 그렇고 종목 섹터나 종목이나 재료가 모두 좋다 하더라도 그만 공략이 힘든 거기 때문에 지금은 단기보다는 큰 틀로 봤을 때는 모든 지표는 좋으니까 기준지표 좋으니까 회사의 본질적인 이해와 상관없이 하락을 많이 한 종목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을 좀 우량한 종목들 위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해요. 네, 좋습니다. 중국 관련된 종목들 내에서 국내 상장 중국 관련 기업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관심을 가져야 되나라고 보신다면 이쪽은 아주 단기적으로 보셔야 된다라는 점까지만 체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수익 봉투의 키워드도 확인해 보시죠. 네, 노조 파업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지난주부터 이쪽 키워드는 우리한테 우려감을 주면서 주식 종목으로는 수익을 제대로 안겨준 종목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미국에서 노조 파업이 맞아요. 예고되어 있다. 그러니까 내달 1일이니까 내일부터죠. 네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제가 뉴스를 계속 찾아보니까 네네네. 캐나다 밴쿠버에서 곡물 터미널 노동자 파업 같은 경우에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글로벌적으로 지금 해상 운임을 올릴 만한 이슈들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 이쪽은 좀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이슈인 건지 파업이 끝나면은 사라질 이슈인 건지 어떻게 보실까요? 이게 제가 주식 그냥 하는 사람 입장에서 네. 봤을 때는 이게 이슈가 처음에는 굉장히 커 보이지만 사실 주식을 하다 보면 언제 그러냐는 주식 그 재료 사라지는 경우도 굉장히 네. 많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시작은 했지만 끝이 없는 그런 재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선 단기적으로 보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뭐 시장에서 판단해서 이 종목을 가지고 뭐 중장기로 뭐 3개월, 6개월 계속 올린다.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과거나 현재나 제가 했던 모든 경험을 봤을 때는 이런 이슈들을 시작할 때만 굉장히 부각되는 거고요. 또 시간이 지나면서 굉장히 언제 그러냐 사라지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 의견을 드릴 텐데 뭐 판단은 시장이 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10월 1일이죠. 내일부터 노조파 매국을 하고 있고 하루에 6조 5천억 정도 네. 엄청난 순수치를 예상된다 이렇게 돼 있고 대통령은 대선 관련 지금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뭐
파업에 대한 개입 의사는 전혀 없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걸로 지금 상승한 종목이 해운주하고 또 항만 관련주인데 뭐 대한해운, 유통주인 KCTC, KTX 그린로지스 그리고 태웅로직스 이런 종목들인데 차트 보면 어떤 종목은 급등이 나왔지만 어떤 종목은 다 반납하고 끝났단 말이죠. 즉 말씀드리면 섹터에 지금 정립이 안 되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 만약에 내가 내일도 노조파업 관련주 내일은 쉬지만 모레 하겠다 그러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 섹터가 나오면 그 섹터의 대장주만 하셔야 된다. 제가 잠시 후에 확전 관련 그 방산주도 말씀드릴 텐데 오늘 저희 다 수익 대응하고 나왔거든요. 즉 말씀드리면 물리더라도 1등주에서 물리시면 재료가 살아있다는 전제하에 결국에는 수익권 이상의 훨씬 좋은 자리가 온다는 건 명백한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온 노조파업 관련해서 해운주를 꼭 하겠다, 또 유통주를 하겠다 그러면 저는 오늘 한 종목인 태웅로직스만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차트 한번 보면 태웅로직스는 지금 장대 양봉이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 생각인데 내일 이제 장대 양봉이기 때문에 상한가는 아니지만 장대 양봉 D 플러스 1일 그러니까 내일도 이 장대 양봉의 종가의 지지를 받고 상승이 또 나올 수 있거든요. 항상 상한가 매매도 똑같아요. 금액으로 하면 오늘 종가가 3,720원이거든요. 메모하실 분들 메모하시고 3,720원이라는 자리가 내일은 안 하니까 모레 갭상승 또는 양봉으로 시작한다면 거기가 가장 강력한 지지라인이 될 것이다. 거기에 플러스해서 재료가 계속적으로 뉴스에 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노조파업이 시작됐고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된다. 뭐 이런 게 다 나온다면 추가적인 상승은 태웅로직스에서 나올 것이다.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왜 그러냐면 대한해운이나 KCTC도 차트를 보면 지금 똑같은 재료잖아요. 대한해운 같은 경우는 대한해운 차트를 보면 대한해운은 음봉 마이너스 1.9% 하락 끝났고요. 그다음에 다른 종목들도 하나만 더 보면 KCTC 유통주 같은 경우도 상승하는 것 같지만 2%밖에 상승하지 않았다는 거죠. 즉 말씀드리면 태웅로직스의 장대 양봉을 이길 수 있는 대장주는 없다는 겁니다. 즉 말씀드리면 태웅로직스 오늘 무려 종가가 17%, 고가로 19% 올랐기 때문에 혹시라도 항만이라든지 파업 관련주로 한 종목이나 매매를 좀 해야겠다 그러면 태웅로직스만 보시고 이 종목의 종가인 3,720원의 기준선을 잡고요. 대응하시면 내일 모레 정도 혹시라도 트레이딩 관점에 충분히 좋은 수익 나올 수 있고 왜 그러냐면 봉 자체도 종고점만 돌파하게 되면 4,200원만 돌파하게 되면 신고가 단기적인 신고가 패턴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 이슈가 일주일이 될지 2주일이 될지 아니면 단발적으로 끝날지 모르겠지만 추가적인 상승과 수급이 충분히 붙을 수 있는 종목이다 말씀드리면서 잠시 후에 말하겠지만 무조건 주식을 하실 때는 그 테마군이 잡혀 있다면 그 테마의 대장주만 공략해라. 그래서 저는 노조파업의 대장주는 태웅로직스이기 때문에 태웅로직스만 공략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해운주로 트레이딩하는 방법까지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수익 봉투의 키워드 한번 체크해 보시죠. 확전 우려 이렇게 한번 뽑아봤는데 이스라엘에서 헤즈볼라의 수장을 암살했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되게 되면서 지금 최근에 나온 이슈들을 살펴보니까 이제 새 수장으로 숨진 나스랄라 외사촌 사피에딘 임명 소식도 전해지고 있고요.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슈들은 전해지고 있습니다. 중동의 긴장이 최고조가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오늘 방산 관련된 종목들은 올랐지만 보통 이런 이슈가 터지게 되면 관련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이 한꺼번에 오르는데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 이유가 그냥 시장 자체에 좀 힘이 빠졌기 때문에 그런 건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첫 번째는 유동 물량이 별로 없다. 시장에 돈이 많이 없기 때문에 돈이 넘쳐나는 시장이라면 1등도 오르고 2등도 오르고 3등도 오르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먹을 게 많으면 다 오를 텐데 제가 그래서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대장주만 공략하셔라고 말씀드릴 거고 대장주를 공략하셨는데 만약 물리게 되거나 하락하게 되면 그 근간에 재료가 살아있는지 재료가 연속적인지만 확인하시고요. 연속적이라면 그 대장주는 언젠가는 반드시 빠르면 뭐 일주일이 될 수 있고 늦으면 한 달이 될 수도 있지만 수익권을 준다는 거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바로 이 자리에서 방산의 대장주는 스페코라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테마 방산의 대장주는 스페코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 방송 매주 월요일날 하고 있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면 나오는데 스페코만 올랐고 스페코만 수익 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스페코 올라서 23% 급등했지만 2등주, 3등주 휴니드나 빅텍 같은 경우는 오름폭이 거의 없었어요. 그나마 휴니드는 9%, 빅텍은 4% 올랐기 때문에
1등주와 괴리가 굉장히 크죠. 1등주가 30% 오르면 2등주는 28% 올라야 되는 거 아니냐. 가끔 가다가 저에게 질문하신 분이 1등주 스펙 올랐는데 휘니도 안 올라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럼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하죠. 제가 오른손을 들까요? 왼손을 들까요? 또 맞춰보세요.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럼 그분은 대답을 할 수가 없죠. 제가 양손을 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즉, 말씀드린 시장은 시장이 판단하는 겁니다. 1등주 스펙 올랐다고 해서 본인 종목 휘니도 안 올랐다고 화가 나시면 그건 주식하기 좀 힘들다고 생각해요. 다만, 스펙코가 대장주였기 때문에 오늘도 올랐고 오늘도 물려 계신 어떤 상태라도 수익 대응할 수 있는 종목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펙코 차트를 한번 보고 말씀드릴 텐데 재료는 제가 말씀드렸죠. 전쟁에 대한 재료 중에 지금 이스라엘의 전쟁에 대한 부분은 어떤 서방 국가나 어떤 그 강국이 오더라도 해결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모 자식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뭐다? 종교 문제다. 그렇죠. 앵커님 딱 말씀해. 종교 문제. 종교 전쟁은 누가 해결했습니까? 과연 임기가 얼마 남기지도 않은 그 바이든 대통령이 가서 우리 화해하자, 우리 친하게 지내자 이렇게 한다고 한들 그게 되냐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스펙코 공략하고 스펙코 물렸지만 스펙코 추매하라고도 그때도 말씀드렸던 이유가 그거거든요. 종교 이슈고 이 전쟁의 재료는 오늘도 급등이 나왔지만 내일도 급등이 나올 수 있고 모레도 급등이 나올 수 있고 다만 또 기사가 또 휴전 협상에 대한 징조가 보인다고 또 급락이 나올 수 있지만 우리는 항상 그 문제 이면을 볼 필요가 있다. 왜 그랬을까? 왜 휴전한다고 하고 또 공격했을까?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전쟁은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서 스펙코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 텐데요. 오늘 이제 주말에 이런 기사가 나왔죠. 헤즈볼라 수장 암살됐고 중동 확전 우려 있고요. 이란 최고 지도자는 영내의 모든 저항군은 헤즈볼라를 지원하겠다. 그리고 이스라엘 쪽은 갈 길이 멀다. 군사 작전을 계속하겠다. 즉 계속 싸우겠다는 건데 그러면 모든 종목이 그러니까 이게 전쟁은 제가 전쟁 옹호하거나 전쟁 때 기쁘거나 이런 말을 절대 드리는 건 아닙니다. 시장 상황과 주식 상황을 비춰봤을 때 스펙코가 왜 수익 났는지를 설명드리는 거니까 자 보세요. 상한가 들어갔던 8월 6일 날 스펙코가 대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스펙코 휴니드 빅텍 중에 대장주만 공략해야 된다를 말씀드렸고 고점이 이런 구간에 물려서 추매를 한번 하셔가지고 만약에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구간이 평단가였죠. 평단가 낮은 구간 아닙니다. 그리고 물려있던 기간도 한 달이기 때문에 적은 기간 아니지만 다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재료가 살아있는 대장주는 반드시 시간은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 반드시 이런 수익권을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혹시 매도를 못 하셨다 하더라도 제 생각인데 이 전쟁 이슈 계속 되기 때문에 내일도 올라갈 수 있고 모레도 올라갈 수 있고 전고점도 돌파할 수 있는 재료가 있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재료라는 건 이거 지금 전면전에 대한 이유가 있을 수가 있지만 더 강한 재료도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쟁이 돼서 스펙코가 올라서 기쁘다 이런 얘기가 드리는 게 아니라 노조파업도 그렇고 전쟁도 그렇고 뭐 반도체도 그렇고 2차 전지도 그렇고 대장주인 한 종목만 공략하게 되고 재료가 있고 악재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이렇게까지 수익을 준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스펙코의 수익을 댔는데 다른 종목들랑 비교해 드릴까요? 스펙코 이 고가가 23%입니다. 오늘 거의 상한가에 준하는 급등이 나왔지만 충분히 수익권이 줬고 그 다음에 휴니드를 한번 볼까요? 휴니드가 2등주였으니까. 휴니드 봉이 굉장히 초라하죠. 윗골이 음봉 마감입니다. 9% 올랐다가 종가가 2% 했으니까, 이게 보시면 왜 스펙코가 대장이고 휴니드가 2등주냐 물어보면 스펙코는 장대 양봉에 상한가 봉이 나왔잖아요. 근데 휴니드 같은 경우는 오르면 윗꼬리, 오르면 윗꼬리, 오르면 윗꼬리 이렇게 2등주로 따라가는 흐름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마지막 빅텍은 더 낮은 상승이 나왔을 겁니다. 빅텍 같은 경우는 음봉이 나왔네요. 0.9% 음봉이 나왔고 스펙코 같이 상한가가 들어간 적이 없기 때문에 다시 정리해드리면 저번에 보니까 스펙코 급등 나왔을 때 저는 스펙코 빅텍 휴니드를 다 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계시더라고요. 그럴 필요가 있나요? 완전 잘못한 매매죠. 네. 세 개 다 오를까요? 물어보시면 저는 그걸 맨날 저한테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려요. 스펙코는 오를 겁니다. 하지만 빅텍 휴니드까지 오른다는 보장은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말씀드렸더니 굉장히 서운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주식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서운해 하시고 여러분이 세 개 종목이 전쟁이 더 난다 다 공략하신다 한들 정말 잘못된 매매를 하시는 것. 오늘은 스펙코만 올랐다 말씀드릴 거고요. 내일도 만약 오르게 된다면 스펙코만 오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노조파업 관련주로도 오늘이 태움 로직스가 올랐기 때문에 내일 다른 종 올릴 거라 생각할 수도 있고 물론 그럴 수도 있죠. 1등주와 2등주 바뀌는 경우가 있으니까.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지금의 1등주를 공략하시는 게 확률적으로 훨씬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정리해드리면 확전 오류에 대한 이슈는 계속 진행되고 있고 우리가 만약에 주식을 할 때 지금 굉장히 많이 물리잖아요. 윗꼬리도 많이 달리고 지수 맨날 급락하고 있고 삼성전자 빠지고 SK 빠지고 있지만 물려도 섹터의 대장주에 물려라. 이거가 오늘 제가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팩트이고요. 대장에 물리고 제로만 살아있다면 결국에는 충분한 수익 구간에 마무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시장이 이런 거 우리가 시장에 비가 이렇게 소나기가 오면 우리가 나가서 우산을 들고 맞서 싸울 수가 없잖아요. 좀 기다려보는 것도 전략인 거고 그리고 선점하는 것도 전략이기 때문에 지금은 딱 소나기가 계속적으로 오고 있는 구간이다.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그 기간을 우리가 준비하자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 본인 포트에 각 섹터에 대장이 있다면 너무 잘하신 거고요. 게다가 현금까지 있다고 한다면 굉장히 좋은 기회는 조만간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강력한 폭우가 쏟아질 때는 우산도 뒤집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시장에서 잠깐 피해 있는 경우도 좀 좋은 해결이 될 수 있다는 점 짚어주셨고요. 이 부분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리더라도 테마주에서 그 대장을 물리게 된다면 조금 걱정해서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이러한 내용까지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멘토님에게 세 가지 수익 봉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신다면 주식 시장에 대해서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카메라 갖다 대시고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겠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저희는 포트폴리오 진단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제나 가슴속에 사표를 품어두고 계신다면 저희에게 포트폴리오 진단 남겨주시고요. 진단 받아보시고 경제적 자유를 마음껏 누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안내 도와드릴게요. QR코드 이제 화면에 나갈 텐데요. 카메라 갖다 대시면 링크 하나가 뜰 겁니다. 그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겠고 02-2128-8543번으로 전화 참여도 가능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분께서 포트폴리오 보내주셨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투자 자산은 7천만 원으로 운영하고 계시고 현금 비중도 35%로 넉넉합니다. 지금 종목들이 포트폴리오에 5가지 종목이 있는데 다 좋은 종목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손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보면요. 신한지주만 24% 수익 내고 있고 나머지 모든 종목들 파란불이 켜 있습니다. 지금 보내주신 내용을 한번 보니까요. 투자 기간이 5년 정도 되셨대요. 상당히 그래도 오랜 시간을 투자를 했는데 아직까지 이렇다 할 수익을 낸 적은 없습니다. 이런저라도 수익을 좀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포트폴리오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이분은 장기 투자자도 하시지만 월급 받을 때마다 조금씩 계속적으로 사고 모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평단가가 그렇게 높거나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 종목은 다 우량한 종목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다면 멘토님께서 얘기하시는 물려도 대장주에 물리면 괜찮다. 이분 대장주잖아요. 2차 전지의 대장주고 금융의 대장주, 물가의 대장주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선 전반적인 저의 총평은 현금 비중도 35% 좋고요. 기존 포트를 유지하시면서 제약주나 지금 저가의 반도체 정도 한 종목 정도 편입하시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주식하시 굉장히 오랜 시간 흘렀는데 수익이 내본 적이 없다 그러는데 본인 자체가 오르셔도 매도하시는 성향은 아닌 것 같고 지금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2차 전지주가 빠졌지만 본인의 2차 전지주인 에코프로나 삼성 SDI는 그렇게까지 평단가가 높은 편은 아니거든요.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본인 성향이 중장기이시기 때문에 이 성향 유지하시면서 하시던 대로 지금 종목 자체는 다 대장주 격이니까요. 추가 매수 전략 취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 에코프로부터 한번 볼까요? 네, 좋습니다. 에코프로 99,000원에 매수하셔가지고 지금 오늘 종가가 88,600원인데 먼저 홀딩 의견 드릴 거고요. 2차 전지 흐름이 지금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거고 오늘 기사를 봤더니
미국 전기차 실적은 회복세이고요. 테슬라 굉장히 반등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게다가 2차 전지 관련주인 LG 엔솔하고 삼성 SDI 대형주 중심의 좀 강세장입니다. 오늘도 사실은 2차 전지주가 지수를 부양을 했다가 후반에 밀리긴 했지만 이 흐름들이 내일 쉬고 모레 다시 한번 나온다면 장대 양봉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핵심은 정책 변화에 대한 기대감 수혜가 2차 전지 관련주 우선 보시면 좋은데 미국 대선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한 번 더 판도가 바꿔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 생각은 누가 되더라도 2차 전지 쪽은 괜찮다고 생각하고 제약배 아주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차트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만 제가 생각하는 2차 전지주는 LG 엔솔을 전 훨씬 더 좋게 보고 있는데 본인 에코프로를 지금 20% 정도 가지고 있으시니까 에코프로 지금 나쁘진 않은 것 같다 생각하고 항상 그 오랜 기간 동안 잘 참으셨는데 이제 바닥에서 21선 위로 올라오고 거래대금도 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빨리 올라간다면 목표가 14만 원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여기 앞에 매물대가 있긴 하지만 저는 이 앞에 매물대는 오랜 기간 동안 내려왔기 때문에 매물대가 아주 두껍다라고 보기는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급락한 경우에는 바로 올라가면 매물대가 바로 물려있던 사람들 바로 매도를 하기 때문에 돌파하기 힘든데 오랜 기간 천천히 내려온 매물대들은 희석될 수 있기 때문에 종고점은 14만 원 정도니까 14만 원 정도까지 홀딩 의견 드리겠습니다. 우선 20%니까요. 비중이 좀 많으니까 목표가 터치하면 현금 확보하시면 좋고 현금 확보하시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부채는 116% 이번은 12,600%나 되니까 회사 자체가 매출이 좀 적고 영업이익 저가의 단점이 있긴 하지만 회사 자체는 올라만 가서 추세만 전환된다면 꾸준히 상승할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좋습니다. 2차 전지 내에서도 양극재 관련된 종목인 에코프로를 한번 살펴봤고요. 지금 현재 구간에 99,000원 평단가 들고 계신데 14만 원까지는 홀딩해보자라는 긍정적인 사인이 나왔습니다. 체크가 되셨으면 좋겠고 그럼 이번에는 2차 전지 내에서 셀단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I가 47만 4천원 평단가고 이 종목도 15% 비중 들고 계시기 때문에 2차 전지에만 지금 현재 구간에 35% 비중 들고 계십니다. 네. 이 종목도 역시나 홀딩 의견 나갈까요? 네, 2차 전지주가 너무 많아요. 35% 네. 많긴 하지만 종목 둘 다 저는 나쁘지 않다고 네.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저라면 삼성 SDI랑 LG 엔솔을 좀 더 보고 있긴 한데요. 왜냐하면 그 베이스는 재무제표의 영업이익이 얼마만큼 나오느냐 저는 그걸 좀 중요하게 보는데 에코프로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종목 또한 홀딩 의견 드릴 거고요. 삼성 SDI 또한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인데 SDI가 좀 더 빨리 갈 수도 있다라고 우선 생각을 하는데 그 근간은 영업이익이 2025년, 그러니까 올해보다 내년에 2배 정도 상승을 한다고 예측치가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올라가면 삼성 SDI가 좀 빨리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목표 주가는 우선 상단 정보를 돌파하는 구간 정도는 50만 원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본인이 47만 원 매수가니까 50만 원 정도에서 매도하거나 아니면 뭐 흐름 보시고 홀딩하시면 좋은데 상단 목표가는 1차적으로 50만 원 정도 보고 있고 유럽향 판매 부진은 지금 있지만 미국향 신차 효과 기대감도 있고 주가는 꿈틀대고 있고 실적은 바닥을 다지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나 삼성 SDI 둘 다 홀딩인데 목표가 정도 터치하면 2차 전지주 두 종목 모두 비중이 좀 많기 때문에 한 종목으로 좀 몰아가든지 한 종목 정도 매도를 하고 한 종목만 갖고 가는 전략이 좋을 것 같다 생각해요. 네, 좋습니다. 2차 전지 비중이 지금 현재 구간에 35% 비중 실려 있습니다. 지금 멘토님의 의견을 추가적으로 주신 게 에코프로란 삼성 SDI 들고 계시지만 LG에너지 솔루션 쪽으로 더 보셨다면 더 좋았을 거다라는 의견까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삼성 SDI, 에코프로 역시 두 가지 종목 모두 홀딩 의견 나왔고 각각 목표가를 14만 원, 50만 원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포트폴리오 진단을 전반적으로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카메라 갖다 대시면 링크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으로는 손실나고 있는 종목 중에서 S-오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7,500원의 비중이 10%고요. 사실 이 석유 관련된 석유 도소매 이쪽은 네. 원래는 국제유가도 좀 영향을 그렇죠. 받지만 중동발 확전 이야기가 나오면 원래는 상승을 해야 되는데 맞아요. 요새는 같이 좀 체크를 해야 되는 게 유가가 좀 떨어지고 있잖아요. 맞아요.
한쪽은 올라가는 이슈고 맞아요, 한쪽은 맞아요. 내려가는 이슈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게 사실 저도 좀 애매한 게 어떨 때는 네. 전쟁 확전 이슈 나오면 유가가 확 오르거든요. 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확전 이슈가 나오더라도 유가는 계속 떨어지고 네. 있다는 게 좀 관건이긴 한데 유가는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추세는 그렇기 때문에 SOL 또한 유가 관련주이기 때문에 많이 하락이 나왔죠. 6만 원까지 하락이 나왔는데 밸류업 지수에 편입된 유일한 에너지 관련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국제유가 급락이 50일 신저가가 최근에 5만 7천 원을 찍어줬기 때문에 네. 나와 있다. 그리고 재무적으로 이번에는 적자 전환 전망도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상황은 아닌 거라고 우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 한번 보면 차트적으로 하방 경직이죠. 굉장히 신저가인 5만 7천 원 찍어줬고 상승 위에 뭐 121선, 61선, 21선 있기 때문에 역배열 상태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상승 나온다. 이거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 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하지만 내년부터는 영업이익 상승한다는 재무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주식을 할 때는 저는 항상 그런 생각 많이 해요. 망할 거냐? 이 회사가 지속될 거냐? 내가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종목이냐가 관건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지금 주구장창 빠지고 있지만 기회는 올 거라고 보고 있는 게 우리나라 시총의 20% 이상을 담당한 삼성전자가 오늘 신저가를 거의 찍어줬거든요. 그렇게 되면 생각할 수 있죠. 아, 망했다. 그만해야겠다. 손 털고 나가겠다 생각하시는 분은 조금 생각을 바꿔 하시면 되죠. 이 회사가 정말 업력을 이어갈 수 있는 회사이고 네. 회사 자체에 문제가 없다면 언제라도 기회는 오고 추가 매수나 비중 확대 기회가 오는 것처럼 SOL 같은 경우도 역적자 전환 전망된 악재가 있기도 하고요. 하지만 내년을 봤을 때는 영업이익이 우선 상승할 걸 기대를 하고 있고 유보율이 3,000%가 되는 거고요. 이번에 밸류업 주수에 편입된 유일한 오일 관련주이고 SOL 하시면 아시겠지만 그 배당을 굉장히 많이 해주는 네. 회사예요. 그래서 우선 지금 본인 성향이 저는 손절하거나 그렇게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배당도 좀 바라보면서 내년을 좀 기대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작년까지는 배당을 6%나 해줬고요. 6.5% 해줬고 2.2% 그러니까 굉장히 배당을 많이 해주는 회사이기 때문에 저는 손절보다는 대응하자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혹시라도 5만 원 구간에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모르겠지만 네. 5만 원 구간이 최근 들어 가장 큰 저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5만 원 구간 오면 추가 매수해서 어차피 좀 갖고 가실 거면 손절 안 하실 거면 5만 원 구간 추가 매수 해가지고 지금 비중이 10%니까요. 5% 정도 추가 매수 해가지고 15% 정도 채우시고 어차피 중장기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하고 손절은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해요. 네, 좋습니다. SOL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추가 매수 시그널을 한번 체크해보자라는 점 짚어주셨는데 추가 매수할 때는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게 이 회사가 조금 더 오랫동안 들고 가도 되는 종목인가를 봤을 때 이에 대해서 베팅할 수 있다면 정말 과감하게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자신감도 있어야 된다라는 점 짚어주셨으니까요. SOL이 바로 그런 종목이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내년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추가 매수 구간 알려주셨으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다음 종목으로는 오늘도 역시나 저희가 이쪽 이야기를 해봤는데 들고 계시네요. 물류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해보면서 한번 짚어봤던 종목인데 페노션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쪽 대장은 아니죠. 아니죠. 네, 딱 대장은 아니라고 네. 정확히 말씀드리는 거고 다만 지금 바닥에서 올라와 있는 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빨리 매도할 수 있다면 빨리 정리하고 나오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해요. 페노션은 해상 화물 운송주이기 때문에 지금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바닥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인데 아마 이번 주에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른 종목들은 중기로 홀딩 의견 드린 거고요. 페노션 같은 경우는 이번 주나 늦어도 다음 주 초반까지만 홀딩하고 흐름이 나오면 빨리 매도하는 전략이 좋을 것 같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해상 운송 관련주지만 대장주는 아니라는 걸 인지를 하는 거고 미국 항만팝 공급 위기에 운임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오르고 있고 임원들은 자사주 매입을 하고 있다. 이게 첫 번째 이슈이고 바닥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다. 요거 이제 두 번째 이슈인데 오래 갖고 가는 건 썩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대장주는 우선 아니니까요. 하지만 바닥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 홀딩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전고점이 4,800원 정도까지 온다면 빨리 매도하시고
현금 보유하시면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10% 정도 구간이고 본전이 4,645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4,800원 오면 본전 구간 또는 약간 손실 구간에서 매도하시고 현금 확대하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단기적인 이슈 바닥에 올라가는 종목들은 전고점에서 저항을 맞을 수가 있고 유양하실 거면 그러면 해상 물류 중에 한 종목을 꼭 해야겠다. 그러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태용 로직스도 있고요. 아예 조선주 중에 한 종목을 보셔도 좋을 것 같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홀딩 목표가는 4,800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페노션 같은 경우에도 홀딩 얘기가 나왔으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 대장 종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세가 나왔을 때는 챙겨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마지막 종목, 이 종목은 수익을 내주고 있습니다. 은행 관련된 종목 중에서 정말 희한하게 두 종목만 유일하게 밸류업에 들어갔는데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신한지주 쪽에서는 주주분들이 네. 호재를 외치지 않았을까? 그럴 수도 있죠. 어떻게 보셨을까요? 은행주는 이제 비컷 이슈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주가는 좀 빠질 수도 네.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지금 수익 구간에 있기 때문에 밸류업 지수에 신한주주 편입돼 있고 차트적으로 21선과 61선에 지금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이미 수익 구간에 있기 때문에 저는 의견은 원래 홀딩 의견을 드리긴 했지만 지금 말을 하다 보니까 좀 바뀌었던 게 지금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좀 내려올 수 있는 구간도 있기 때문에 우선 지금 구간에서 매도 의견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근데 전반적인 그러니까 다시 처음부터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홀딩 의견 드릴 거고 본인 성향이 중장기시기 때문에 내려오면 배당도 수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더 사는 전략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배당 수익은 덤인데 차트 보면 한 가지만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홀딩 의견을 드리긴 했지만 수익 구간이시니까 다만 걱정되는 건 여기 지지 라인이 55,500원 라인이 가장 강력한 지지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기 깨지게 되면 좀 내려올 수도 있으니까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 들고 21선과 61선 지지를 받고 있고 내년에는 영업이익이 좀 더 올라가기 때문에 장대 양봉 나오면 6만 원까지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혹시나 하락하게 되면 그때 판단하시면 좋은데 기본 틀은 홀딩이지만 혹시나 하락하게 되면 본인 성향상 좀 현금 확보 나쁘지 않을 것 같다. 하지만 이 배당 수익도 있기 때문에 신한주주 또한 밸류업 지수에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흐름은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생각됩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 종목까지 저희가 포트폴리오 내에서 지금 수익 내고 있는 신한지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 현금 비중이 있는데 혹시 그렇다면 이 네. 비중으로는 담아볼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바이오가 없다 그렇죠.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이오가 없고 네. 반도체가 없어서 없어요. 두 종목만 현금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5%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제약바이오 중에 삼성바이오는 지난주에 100만 원이 깨졌잖아요. 오늘도 깨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원래 원픽과 투픽이었는데 삼성바이오보다는 셀트리온을 5% 정도 해가지고 현금 비중이 있으시니까 오늘 종가가 195,400원이거든요. 이 구간에서 매수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약바이오는 지금 그러니까 삼성바이오가 빠지면서 전반적으로 흐름이 약한 느낌이 좀 있긴 하지만 중장기로 봤을 때는 빅컷의 가장 큰 수혜가 제약바이오라는 거는 여전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제약바이오주가 하나도 없으시니까 셀트리온 우선 말씀드리고요. 또 5% 35%니까 5%는 SK 하이닉스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대장주, 반도체의 대장, 제약의 대장 하나씩 말씀드리는 건데 SK 하이닉스 오늘 5% 하락이 나오긴 했지만 바닥에서 이미 바닥 시그널이 나와 있거든요. 게다가 모건 스탠리에 대한 기사를 좀 보시면 지난주에는 겨울이 온다, 그리고 반도체 끝났다, 또는 목표가 12만 원까지 하향한다 이 기사가 있었지만 지난주 금요일부터 모건 스탠리 서울 창구에서 다시 대규모 매수가 된다는 또 기사도 있고 거래원에 잡혀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구간이 혹시라도 전혀 반도체가 없다면 삼성전자는 좀 기다리시면 좋고 지금과는 SK 하이닉스 매수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리하면 현금의 35% 중에 5%는 셀트리온, 나머지 그리고 또 5%는 SK 하이닉스 현재가 매수해서 보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 있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포트폴리오 진단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꼼꼼하게 짚어주셨는데요. 어떻게 포트폴리오가 변화됐을지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분 종목 볼 때 2차 전지주가 너무 많았거든요. 사실은 비중도 에코프로 20%에 삼성 SDI 15%니까 35%잖아요. 하지만 그 종목도 나쁘지 않지만 저는 2차 전지 중에 지금의 흐름적으로 봤을 때는 LG엔솔을 가장 좋게 보고 있는데 그 이유를 좀 설명드릴까 합니다. 물론 시장이 판단한 대로 흘러가겠지만 제가 시장을 봤을 때는 지금 2차 전지의 가장 큰 탑픽은 LG엔솔로 보고 있고 왜 이 종목이 주도주가 될 것이고 또 이번 주나 다음 주 흐름을 지켜봐야 되는지 2차 전지 중에 저는 LG엔솔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 오늘 교육은 주도주를 찾는 방법입니다. 제 기준인 거고요. 보통 그렇게 찾으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오늘 스페코 제가 물려 있었지만 오늘 1등주였기 때문에 오늘 충분히 수익 대응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물려도 1등주고 물려도 주도주이기 때문에 저는 2차 전지 지금의 주도주는 LG엔솔이라 생각을 하고 최근 팩트들을 좀 전달해드리고 앞으로도 좋은 섹터가 나오면 그 섹터의 대장주를 찾는 방법이기 때문에 메모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교육은 주도주 공략법이고요. LG엔솔의 재료부터 제가 체크리스트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주도주를 찾을 때는 첫 번째는 재료를 확인하시고요. 두 번째는 차트의 자리, 세 번째는 수급의 현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심플하게 큰 세 가지 틀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주식하시면서 남들이 주는 종목으로 수익 내는 한계가 있고 남들이 주는 종목을 물리면 대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이 찾는 그런 습관을 기르시기 좋겠다. 그래서 지금 2차 전지 섹터가 굉장히 핫하죠. 제약바이오도 또 잠깐 무너졌고 반도체는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그 시총을 다시 따라가고 지수로 부양할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2차 전지 너무 좋은데 그중에 일봉의 전고를 돌파하는 종목이 지금 봤을 때는 지금 사는 LG엔솔이 딱 그 자리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구간도 늦지 않았고 내일 모레도 또 다음 주도 혹시라도 그 자리 유지해 준다면 충분히 좋은 가격에서 매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잠시 후 차트도 설명을 드릴 거고요. 투자자 현황인데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특히 많이 사고 있고 특히 연기금이 보니까 은행주를 팔고 2차 전지주에 LG엔솔을 산다 이런 기사가 있고 실제로 연기금 수급이 잡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도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은 호가의 흐름 돈이 정말 들어오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프로그램도 매수를 하고 있는지 제가 봤을 때는 급등이 나오는 바로 전조 현상들이 이런 현상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네 가지의 체크리스트를 확인하시고 주도주를 매일 찾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차 전지의 주도주는 저는 LG엔솔로 찾은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방산의 주도주는 이런 틀을 가지고 스페코를 찾았기 때문에 수익 대응 시간은 좀 걸릴 수 있고 지수가 무너질 수 있지만 결국에는 대응할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재료 한번 보여주시면 LG엔솔에 대한 목표가입니다. 목표가가 지금 종가가 약 40만 원 정도 될 텐데요. 목표 주가를 계속적으로 상방을 하고 있다. 즉 시장은 LG엔솔을 좋게 보고 있다는 거고 시장의 흐름은 좋아지고 있다는 게 시장의 흐름이고 그리고 이 기사에 보면 비관심리가 소멸됐다는 것은 악재와 악재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더 이상 악재가 먹히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살 때 굉장히 야단을 많이 맞지만 처음 맞을 때는 무섭고 두렵고 그러지만 야단을 계속 맞다 보면 내성이 생기면서 그걸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것처럼 지금 상황이 딱 2차 전지주의 섹터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저점 대비 이미 30% 올라 있기 때문에 저점 대비 올랐다는 것은 역별이 정배로 바뀌는 시점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지금 구간은 횡보 구간이기 때문에 공략이 좋다 생각하고 목가는 47만 원까지 지금 상향되어 있는 거고요. 다음 재료를 보면 저희가 이것만 봤을 때는 무조건 매수하는 것보다 아무래도 시총 상위 종목이기 때문에 어떤 주체가 매수를 하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죠. 물론 여러분이 생각하는 2차 전지 대장주 에코프로가 될 수 있고 삼성 SDI가 될 수 있고 포스코 퓨처엠이 될 수가 있지만 그 종목들 또한 제가 말씀드린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일봉의 자리, 외국인 수급, 재료를 확인해 보신다면 훨씬 더 본인의 믿음과 신뢰가 생길 수 있다. 저는 LG엔솔인데 연기금이 은행주를 팔고 2차 전지에 베팅을 했는데 2차 전지 가장 많이 산 종목이 1,829억을 산 게 LG엔솔이거든요. 그다음 포스코홀딩스, 삼성 SDI 때문에 주식을 할 때 우리가 돈이 무한대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종목만 한다. 무조건 가장 좋은 한 종목만 산다. 이렇게 된다면 1등주를 공략하는데 LG엔솔이 지금 연기금도 사고 있고요. 유럽 보조금은 재개돼 있고 전기차 수요는 어제 회복되고 있습니다. 악재 끝에서는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업황 바닥은 인식되고 있고 연기금 수급 또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재료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물론 본인이 생각하는 2차 전지 관련주 중에 이런 재료가 있다면 확인해 보시는 게 체크리스트고 제가 생각하는 체크리스트를 항상 메모하시고 섹터의 주도주 찾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스페코도 그렇게 찾아서 제가 안내해드렸다 말씀드리는 거고 투자자 현황 한번 볼까요? 투자자를 보면 제가
그 전 페이지인데요. 예, 투자자 보면 한 달 동안 외국인 기관 양매수 했고요. 그리고 여기 앞에 보이겠지만 연기금에 대한 수급들이 들어오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시총이 큰 종목, 섹터의 주도가 되는 종목들은 연기금이나 외국인 수급을 꼭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다만 시총이 1,000억, 3,000억 이하의 단기적인 테마 종목들은 이게 수급이 큰 영향이 없지만 이 큰 틀로 중장기로 보시는 종목들은 수급 체크를 하시면 좋은데 외국인 기관, 특히 연기금의 수급, 이 수급에 대한 확인이 이미 돼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이게 사면 언제 오를까요? 언제 갈지 너무 지루하시기 때문에 버티지 못하시는 대부분인데 그러신 분들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LG엔솔이 드디어 그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 나와 있어요. 보시면 LG에서 오늘 겁니다. 거래대금 상위에 전일날 35등, 거래대금 35등이었던 LG엔솔이 오늘 9등을 한 거죠. 35등이 반해서 35등이었던 학생이 시험을 봤을 때 9등을 한 거예요. 그만큼 시장에서 부각을 받는 거기 때문에 솔직히 오늘 LG엔솔 장초반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장후반에 밀리긴 했지만 시장에 거래대금으로 부각을 받고 수급이 들어와 있다는 거는 내일 모레 또 이번 주 언제라도 급등이 나와도 시장이 다시 한번 상승을 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대금까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주 차트 한번 비교 한번 해볼까요? 자, 오늘 왜 LG엔솔을 말하냐면 보시면 LG에너지솔루션, 에코프로머티, 삼성 SDI 다 2차전지 관련주이고요. 보시면 바닥에서 상승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즉슨 섹터에 대한 흐름은 이미 시장에서 극복을 받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딱 한 종목을 하면 어떻게 하냐. 바닥에서 가장 많이 오른 종목,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을 찾으면 되는데 물론 대장주는 밝힐 수 있지만 제 생각인데 지금 31만 1,000원에서 43만 원까지 올랐던 LG엔솔이 상승률이 제일 바닥에 높습니다. 그리고 7만 원에서 14만 원. 그러니까 바닥 구간에 따라 다르지. 에코프로머티도 나쁘지 않다. 하지만 지금 에코프로머티는 이미 우상향하고 괴리가 좀 크기 때문에 지금 횡보 구간에서 공략할 수 있는 종목, 또 안전한 종목 구간에서는 LG엔솔을 저는 원픽으로 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삼성 SDI 또한 나쁘진 않지만 상승폭이 좀 적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보고 있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도 모레도 LG엔솔을 통해서 2차 전지 대장주의 흐름을 안내해 드릴 거니까 여러분 이렇게 확인하시고 지금 오늘 종목을 받았다. 이게 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시장의 섹터의 주도 종목을 이런 식으로 찾는다 이런 관점을 보시고 한번 궁금하신 분은 2번, 3번 돌려보시고요. 마지막은 거래대금까지 확인하신다면 여러분도 항상 시장의 대장주에서 대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이번 주 공략 관심은 LG에너지솔루션을 가지고요. 여러분과 함께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나 이용준 멘토께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꼼꼼하게 저희 주식 강좌로도 풀어주셨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셔서 프로필 내에서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좀 시간이 남아서 원래 오늘 저희가 반도체 이야기는 포트폴리오 내에도 없어서 반도체 맞아요. 종목들 이야기를 조금 더 깊게 다뤄보진 못했는데 네네네. SK 하이닉스를 오늘 또 추천 종목으로 얘기해 주시기도 맞아요. 했었고 마지막에 LG엔솔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기도 했었습니다. 네네네. 10월장에 바라볼 때 네. 반도체 2차전지 향방에 대해서 약간만 짧게 진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반도체는 SK 하이닉스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지수가 너무 많이 힘들어하고 있고 그리고 반도체도 굉장히 많이 빠졌지만 실적 자체는 굉장히 잘 나오고 있다는 걸 우리가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거 차트 한번 보면 지금 오늘 하락이 나오긴 했지만 저는 건강한 조정이었다고 생각되는 게 그 모건 스탠리 수급이 다시 들어오고 또 마이크론을 실적 발표하면서 갭상승을 이렇게 크게 2번이나 했었거든요. 그래서 갭을 메꾸는 흐름이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가 바로 이 자리에서 21선 위에서 이렇게 횡보를 조금 해준다면 충분히 전고점 이상의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타이밍 쪽으로 봤을 때는 SK 하이닉스를 우리가 손절할 거냐, 버릴 거냐 이런 관점보다는 좋은 구간 오면 추가 매수를 하고 좀 더 갖고 가는 전략을 취하시면 좋은데 SK 하이닉스는 실적에 대한 부분, 마이크론에 대한 부분이
부분, HBM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추가 매수 또는 홀딩 또 수익 구간이 오면 확대 전략을 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LG 엔솔도 지금 지금간의 차트를 보면 제가 가장 강조하는 거는 이 횡보의 자리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횡보의 자리가 깨진다면 손절 또는 매도 대응을 한다 맞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지금 지수의 상방에 상관없이 연일 조금씩은 사실 상방을 올라가면서 지지를 받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LG 엔솔 또한 제가 주도주 찾는 법처럼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심 있게 보시고 LG 엔솔은 2차 전지, SK 하이닉스는 반도체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분 이번 달도 대응해 보시면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오늘 시장 마감이 됐습니다. 중국발 수급 공백에 이어서 휴장을 또 앞두고 코스피가 2%나 내리면서 좀 거래를 마치게 됐는데요. 9월 마무리 조금은 씁쓸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10월의 첫 수작은 좀 다를 수 있기를 저희를 기대를 해보면서 이 시간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에 대해서 상담도 많이 도와드렸는데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 프로그램 내에서는 포트폴리오의 진단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진단을 받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QR코드 스캔하시고 넘어오시면 되겠고 전화 상담으로도 가능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